산행은 대체로 산 동쪽에서 시작된다. 누구에게나 오름을 허락하는 만만한 산. 사철, 사람들이 계룡산을 찾는 이유다. 저도 학창시절에는 이 계룡산을 자주 찾았었는데요. 그때 보면 학생들이 이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제잘제잘 하는 모습이 눈에 띄곤 했습니다. 원래 젊은 사람들은 산을 잘 안 가잖아요. 그런데 이 계룡산은 유난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산입니다. 물론 비공식 통계지만 이 계룡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평균 연령을 따져보면 아마 전국 산 중에서 평균 연령이 제일 낮지 않을까요? 오솔길로 들어설 때만 해도 계룡산은 평범한 산이고 숲이다. 하지만 몇 차례 길을 꺾고 오르다 보면 계룡산은 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봉우리,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의 조합이 빚어낸 폭포. 그 물줄기의 흐름이 가히 압권이요 비경이다. 그리고 조금 뒤 나그네는 한 봉우리 앞에 직면한다. 계룡산은 어느 쪽에서 보아도 기기묘묘하고 신비롭다. 봉우리는 다시 다른 봉우리들로 이어진다. 그 28개 봉우리가 닭벼슬을 쓴 용 형상이라 해서 계룡산이다. 요즘 힐링 하는데요. 여기 올라와 보니까 이보다 더 좋은 힐링이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 계룡산은요, 풍수지리 하는 사람만 이 계룡산이 명산이라고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전혀 몰라도요, 여기 올라와 보기만 하면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신비로움이라든가 어떤 위험 같은 걸 말이죠. 예로부터 계룡산은 신령스러운 산이다. 샘솟는 기운이 있어 젊은 산이다. 그래서 젊음과 열망을 잃어버렸거나 채우고 싶어하는 이에게 계룡산은 살갑다. 어떻게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으로 오게 돼서 못할 줄 알았는데 또 같이 가니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같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함께. 그죠. 네. 함께. 네. 좀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게 되더라고. 원래는 이렇게 핸드폰에 매여가지고 살 때가 많았는데 맞아요. 핸드폰을 끄고 산에 오르니까 예, 좀 이렇게 해방된 느낌과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좋더라고요. 속 깊은 어머니 품속 같다. 누구는 너그러운 아버지 큰 품 같다. 또 누구는 마음의 고향 같다고들 하는 계룡산. 계룡산은 아찔한 웅장함이나 눈부신 수려함 대신 사람을 품었다. 패기와 역동성을 품었다. 계룡산은 청년 같은 산이다. 하나, 둘, 셋. 관음봉에 서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 수려하고 기운찬 자연 성능 때문이다. 빼어난 경관인 만큼 길은 험하고 깐깐하다. 열망 있는 자에게만 허락된 곳이다.
속 깊은 계룡산에 꾸밈 없고 정겨운 계룡산 오솔길은 숱한 사연과도 이어진다. 정답게 나란한 두 개의 탑. 7층 오라버니 탑과 5층 누이탑을 합쳐 남매탑이라고 한다. 큰 탑은 스님탑, 아가씨탑. 그런데 현재는 이제 7층과 5층인데 조선조 중엽 기록에 보면은 9층과 7층으로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도굴도 됐고 이제 해가지고 그래 이제 많이 이게 유실이 됐는가 봐요. 그래서 제짝을 못 찾아서 지금 5층과 7층으로 지금은. 오라버니 탑은 신라, 오누이 탑은 백제 양식을 따랐다. 하지만 둘은 하나의 전설 속에서 나란히 존재한다. 중생들에게 초심의 의미를 전하면서 명승 대찰이라 했다. 하늘과 땅,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라 해서 이름이 된 갑사는 통일신라일의 명찰이다. 음력 4월 초파일, 새벽 대바람부터 공양간이 부산하다. 준비되는 재료는 소박하고 평범한 푸성기들이 중심이다. 절밥이 늘 그런 것처럼. 징글징글하게 않고 이거 오래 끓여서 지금부터 끓여야 돼요. 지금 한 2,500에서 3,000명 꺼진 취나물, 고사리, 콩나물, 오이, 또 김치 볶아서 또 넣으시고 미역국 한 6가지 정도 되는가 봐요. 절을 찾는 이들은 경양 각지, 전국적으로 다양하지만 바람은 하나일 것이다. 이 무거운 짐 내려놓고 마음의 자유를 얻었으면. 본래 부처님은 그래서 중생에게 오시지 않았던가. (1600여 년) 역사의 갑사는 문화재의 보고다. 갑사는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문화재를 품고 있다. 동종은 1583년 북방 호란을 평정하고 국왕의 만수무강을 축원하기 위해 주조되었다. 이 종은 역사적 순환도 겪었다. 일제강점기 헌납이라는 명목으로 공출되었다가 광복 후 갑사로 귀환했다. 대적전압 부도는 그 조각 기법이 탁월하고 웅장하다. 조각된 각종 무늬와 기법은 고려시대 부도탑들 가운데서도 손꼽을 만하다. 통일신라기의 유산으로 간주되는 보물 256호 철당간 지주까지 국보 1점, 보물 5점이 갑사의 역사와 전통을 증거한다. 계룡산을 지키는 또 하나의 천년고찰은 동학사다. 계룡산 동쪽 골짜기에 숨어있는 천년고찰 동학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최초의 비구니 강원이다. 예산 수덕사, 청도 운문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비구니 도량으로 꼽힌다. 부처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했으면 부처님의 불법에 수행을 잘하고 우리도 다 함께 밝은 마음으로 연등같이 밝은 세상으로 향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으로는 공주시 학봉리. 하지만 대전 도심에 가깝고 교통 연계가 좋아 도시인들에게 친근한 사찰이다. 부처님 오신 날은 나눔의 날이다. 스님과 속인이 나누고 도량과 속세가 나누고 중생끼리 나눈다. 물론 그 나눔은 편안함으로 이어지고 맺어진다. 공기도 좋고 또 동학교 오면은 마음도 푸근하고 또 뭐 가족들이 또 편하기라고 생각하고 나라도 편하기라고 생각하고 그래 옵니다. 예. 나라 우선은 나라가 편해야 가정도 편할 거 아닙니까. 예. 계룡산의 천년 고찰들이 사람을 품었다. 계룡산 북쪽 자락엔 본래 구룡사가 있었다. 동학사, 갑사, 신원사는 난을 당했음에도 살아남았지만 구룡사만 사라졌다. 그리고 그 인근에는 스님들이 아닌 예술가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저는 한 20년쯤 전에 이곳을 한번 와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여기에 마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진입하기도 어려운 마을이었습니다. 그때 예술가들이 한둘씩 이 마을에 모여들기 시작했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로 변했네요. 도예촌이 형성돼 있다고 하는데 예술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예술가들의 사는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계룡산 북쪽 자락 상신리, 옛 구룡사터 부근에 도예인들이 산다. (1990년대) 초반부터 젊은 도예인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그들의 집단 거주지가 되었다. 이 계룡산 자락에 이 도예촌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곳에 도예촌이 자리 잡게 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맥이 끊겨 있다가 이제 근대 와서죠. 저희들이 그런 그 철화분청사기의 그 끊어진 맥도 이제 이어가면서 각자 개성 있는 작업도 이렇게 해 나가보자. 그리고 이제 계룡산이었으니까 계룡산 자락에 자리도 잡아서 이렇게 오랜 이제 기간 동안에 작업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이제 이 마을이 조성되기도 했고.
계룡산 북쪽 이 지역은 본래 철화 분청사기가 만들어진 본향이었다. 정유재란 당시 이곳의 도인 이삼평은 일본에 끌려가 아리타 도자기의 원조가 되었다. 이곳의 도공들은 이삼평의 후예다. 아주 짧은 연대에 계룡산 지역에서만 빚어져서 계룡산 분청, 또 계룡산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계룡산야 이렇게 하면 철화분청사기 빚느냐 이런 말이. 네. 철화분청사기는 고려시대 청자에서 백자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존재했다. 이 지역에선 철 성분이 많은 흙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 철분이 들어가 철화라는 말도 붙었다. 우리 주변에 아마 철만큼 많은 물감이 없을 거예요. 네. 우리 피를 붉게 하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 흔한 물감으로 이걸 그림을 그렸던 도공들은요. 계룡산 산골에서 그림 공부를 하지 못했던 촌무지랭이 도공. 네네네네. 가끔 어떤 그림들이 그게 너무 순박해서 아 이런 사람들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시대의 철화분청사기 새로 하고 싶지만 그런 것이 막힐 때는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물고기 그려보고 풀그림 그려보고. 아주 짧은 시기 이 계룡산 일대에서만 생산되었고 외란 이후 맥이 끊겼다는 철화분청사기. 지금 우리 시대 계룡산 도공들의 손끝에서 재현되고 있다. 계룡산은 크기나 규모를 앞세우지 않는다. 그러나 계룡산은 다양한 생명을 품고 있다. 그리고 생명들이 공존해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준다. 계룡산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은 역시 호반새다. 호반새는 남녘에서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흔치 않은 여름 철새다. 기대종이라고 하면 이제 공원의 생태, 지리, 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야생 동식물로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종을 기대종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먹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그 갑사 지역에 주로 그 근거지를 가지고 서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호반새인 경우는 그 숲과 계곡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그 생태적인 지표로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종이란 UN 환경계획이 만든 개념이다. 특정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동식물을 말한다. 이곳 계룡산에서 호반새와 이끼도룡룡이 거기에 들어간다. 전 세계에는 유럽하고 미국에 주로 많이 살고 아시아에서는 이 종이 없는 거로 알려졌었는데 이 이끼도롱뇽이 2003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계룡산의 그 빙하기 때 돌들이 많이 깨진 그런 너덜지대가 이끼도롱뇽이 사는데 굉장히 적합하고, 그리고 이 이끼도롱뇽은 전 세계에서 단지 우리나라에만, 특히 이 대전 중심으로 서식하고 있어서 기대종으로서의 역할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곳곳에 수려한 비경과 함께 이런 작은 생명력까지도 크게 품을 수 있는 계룡산.
역시 계룡산은 사람의 산이요 생명의 산이다. 물론 사람의 노력도 있었다. 근데 이 계룡산은 다른 지역보다 이끼도롱뇽의 밀도가 높고 그리고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알을 날만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많기 때문에 이 계룡산을 중심으로 이 이끼도롱뇽의 생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번식 생태 이런 걸 알기 위해서 계룡산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룡산은 풍수지리상 최고의 십승지지다. 십승지는 천재지변이나 전쟁이 일어나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을 말한다. 그 기운을 쫓아 계룡산 품에 사는 사람이 있다. 계룡산 신흥암 뒤편 암벽 위에서 홀로 수련하는 박사규 문주. 그는 기천문의 2대 문주다. 기천은 한마디로 몸으로 느껴지면서 마음을 깨달아가는 치신득도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련은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깨우치기 위해서는 몸을 철저하게 닦아야 된다. 그래서 몸을 체를 건강하게 해가지고 마음을 올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수련이라고 봅니다. 기천문 박문주는 20년 이상 계룡산 자락에서 수련해왔다. 기천문은 우리 전통 무예의 일종이다. 태권도 혹은 태견이 족보 무예라면 기천문은 족보가 제대로 없이 면면이 내려온 무예다. 그런데 그는 왜 하필 계룡산과 인연을 맺었을까? 계룡산은 한마디로 나는 민족의 성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아마 수행하시는 분들은 계룡산 기운이 얼마나 좋다라는 것을 아마 느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운을 이렇게 모아주고 받아들여주는, 누구나 받아들여주는 산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수행을 한 곳이다. 그렇게 저절로 느껴지더라고요. 허름한 시골집을 개조한 황토집. 이곳이 기천문의 본산이다. 박문주는 기천을 제자들에게 전파하고 스스로를 닦고 있다. 기천을 찾아왔다가 아예 계룡산에 뿌리 내린 이들도 있다. 박문주처럼 그들도 계룡산 사람이 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산에 있지만 저는 바깥에 나가는 걸 또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가끔 볼 일이 있어서 이제 밖에 나가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보면 이제 금방 피곤하고 지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시 차를 타고 이 마을, 굳이 이 산까지 들어오지 않아도 이 근처만 와도
마음이 바뀌어요. 생각이 딱 바뀌어요. 몸이 먼저 반응을 해요. 편안한 뭔가 이제 기운이 들어오는 느낌도 나고. 주말 전국에 흩어진 기천인들이 모여들었다. 또 왠지 모르게 계룡산이 어머니 산같이 아늑하게 감사한 느낌이 들고, 또 계룡산에 들었을 초입부터 이제 좋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제가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밝아지고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박사규 문주가 계룡산에서 머물게 된 건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 그는 이미 갑사에 5년, 신원사에 2년 머물렀던 적이 있으며 이곳에 자리 잡은 것은 10년 전이다. 깊숙한 계룡산을 터전 삼고 전국의 도시인들과 소통하는 그의 삶이 일면 도사와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러면서는 기운이 모이면서 자연과 소통할 수 있다 하는 것 아주 좋습니다. 소통이라 하는 것이 기운의 소통만은 아니고 그 자연, 내가 어떤 이 소나무에 마음을 주었을 때 이 소나무가 내게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가, 지금 어떤 상태의 감정이 갖고 있는가 짐작해 갑니다. 계룡산은 닫혀있지 않다. 박문주는 처음부터 그게 좋았다.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면서 누구에게나 그 기운을 품어서 내어주고, 그렇게 받은 기운을 다시 누군가에게 전파할 수 있는 계룡산. 이곳을 떠날 수 없는 까닭이다. 충청의 명산 계룡산. 그 계룡산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곳은 어딜까? 아쉽지만 그곳은 지금 통제구역 안에 있어서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돼 있다. 까마득한 전설 한 토막과 함께 우리 시야로부터 가려져 있다. 계룡산 신도 안에 2개의 연못이 있었다. 거기엔 각각 암용과 순용이 한 마리씩 살았다. 사이좋게 살던 어느 날 연못 밑으로 굴을 뚫었다. 그리고 만났다.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계룡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암용추, 순용추. 이 웅덩이가 바로 암용추인데요. 모양이 여성의 자궁을 닮았다고 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이곳에서 기도를 드리거나 목욕을 하면 자식이 생겼다고 합니다.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죠. 방송 최초로 제작진이 암용추에 다가섰다. 직경 12m, 깊이 2.5m의 맑은 연못의 웅덩이.
그 모양이 마치 여성의 자궁을 연상케 한다고 해서 암용추다. 암용추 곁에는 당연히 있을 것 같은 순용추가 없다. 그렇다면 순용추는 어디일까? 직선거리로 약 1km 정도를 걸어야 한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계룡산 정상에서 보면 둘은 같은 능선에 올라 있다. 우린 마침내 숫용추를 발견해냈다. 연못 아래 굴을 뚫고 서로 만나던 암용과 순용. 어느 날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하늘로 올랐다고 한다. 이곳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시절, 전국에서는 많은 무속인과 종교인들이 모여들었다고 한다. 신과의 교감을 갖기 위해서였다. 또한 아들을 낳고 싶은 아낙네는 이곳 수종추에서, 딸을 원하는 부부는 암용추에서 하루 건너로 기도와 푸닥거리를 했다고 전해진다. 이곳은 계룡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인 숫용추입니다. 숫용이 저기에서 돌을 닦다가 승천했다고 하죠. 근데 이곳은 옛부터 여인네들이 많이 찾았던 곳이랍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낳기를 바라는 여인들이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곳은 아쉽게도 계룡산 국립공원 내 입산 금지구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기지 못한다는 게 아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의 발길이 뜸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기도 하네요. 지금은 입산 금지 때문에 일반인은 다가설 수 없는 곳. 그 금지 구역 안에 백미인 용추 계곡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꼭 30년 전 정부 계획에 따라 고향 떠난 사람들이다. 그렇죠. 우리가 여름이면은 그 암용추나 숲용추에 가서 1년에 한 몇 번씩 가서 철립을 했어요. 밥을 해 먹고 거기서 이렇게 놀다 오고 그런 기억이 지금 생생하죠 지금. 너무 이제 물이 맑고 계곡이 좋아서 여름에는 아주 참 그게 참 놀기가 너무 좋은 곳입니다. 이들이 기억하는 건 또 있다. 용추 계곡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옛 신도안이다. 그리고 그곳에 기대어 살던 비주류 종교인들의 삶이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많이 봤어도 신경을 안 썼으니까 잘 모르고요. 제가 한 30 넘어서는 종교가 그렇게 있다는 거를 제가 다니면서 계곡도 다니고 산속도 다니고 암자도 다니면서 봤죠. 계곡마다 있는 게 아니라 산 계곡에 바위 하나 있으면 그 아래 종교가 하나씩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조그만 할 때 저쪽이 신도안 안쪽으로 들어가서 계룡산 밑에 가면은 그 종교단체에서 돼지도 막 한 수십 마리씩 잡아서 이렇게 참 제를 올리고 한 것을 우리가 봤지요. 신도안은 난을 피하려고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든 곳이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독립운동가들이 스며들기도 했다.
외국 주사들이 많이 신도안에 들어오게 된 동기는 신도안에 그 신흥 종교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계룡산에. 그렇기 때문에 숨어 지내기가 좋기 때문에 많이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근데 특히 한운 선생을 비롯해가지고 1907년도에 그 독립운동 그 결사대를 요 신도안에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일투쟁을 한 곳이 바로 이 신도안입니다. 이게. 예, 그때 그 유명한 그 나철, 기산도, 이상학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여기서 결사대를 만들었어요. 조선 태조 이성계는 즉위 이듬해 신도안을 도읍지로 정했다. 그리고 그 주변 형세를 살필 즈음 무학대사가 지팡이를 꽂았는데 그것이 나무로 자란 것이 괴목정이다. 괴목정은 이곳이 그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듯 청청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계룡산 가장 깊은 속살 부위는 신도안이다. 한때 200여 곳이 넘던 유사종교 단체. 그리고 무속인들 대부분은 어디론가 떠났지만 여전히 신도안은 신들의 꽃밭이다. 각 누구든지 이제 명산이라면서 다 돌았지만은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계룡산 이 제자가 되려면 계룡산 산신 할머니 뭐 명패 없이는 제자가 못 뛴다 이런 말씀하는데 제가 느끼고 아는 바는 계룡명산 대천이 기가 다 모여 있어서 예, 그 기의 기운 예, 그리고 그 할머니의 능력 여신이라고 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산대천 산신에서 다 그 기를 모아서 막아주시고 바람막이 대주시고 그래서 계룡명산을 많이 찾으시고 첫째는 기가 세고 맑다는 거요. 예, 맑게 내리신다는 거. 어느 명산이나 같겠지만 계룡명산 특히 더 기가 세다는 거를 그거를 아마 느끼시고 계룡산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풍수지리학상 명산 중에 명산으로 꼽혀 수도까지 예정했던 계룡산 그리고 신도안. 계룡산은 무속인들에게는 요람과 같은 곳이었다. 주봉 이름이 철왕인 것도 그와 관련 있는 이름이다. 이따가 아가야도 어디 갈 때 잘 피어요. 하나 태이게 해달라. 옛 신도안은 사라졌지만 그 기운은 여전한 듯하다. 그러냐 안 그러냐? 응, 오늘 날이 아주 그냥 나가 이렇게 오고 보니 아주 내가 기다리려면 좀 저 기다려야 돼. 그럼 시간이 어짠데.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님을 달래는 일이에요. 쉽게 예 원운을 달래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참 천상에 못 가신 분들 고천에 떠드는 조상님들 다 천도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조상님들 원마치고 한마치고 그런 조상님들을 잘 달래서 천상으로 보내드리는 거. 근데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뭐 보연여지 하시겠지만 토를 닮아 한이 없겠죠. 근데 그게 보이십니다. 또 무속인이잖아요. 무속신앙 전통. 그래서 참 이어받는 신이라고 하지만 내린 곳을 잘해서 가는 길에 다들 이렇게
편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이 신명을 모신 걸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계룡산이 제철이다. 제철의 계룡산은 가을이다. 충청의 가을은 계룡산에서 온다. 야, 정말 가을이 오긴 왔나 봅니다. 지난 봄에 왔던 그 계룡산이 여긴가 싶은데요. 서정주 시인의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라는 구절이 절로 떠오릅니다. 고은 시인의 시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병드나우야 내년 단풍은 보고 죽어라. 산 정상에서부터 80% 정도 색깔이 변하면 가을의 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절정에 와 있는 것 같습니까? 계룡산 단풍은 산사에서 제 자태를 보여준다. 동학사, 갑사, 신원사. 어느 사찰 계곡이라도 가을이 흐르거나 고여있다. 계룡산 산행 방법은 각각 거쳐가는 곳에 따라 너댓 코스가 있다. 그 가운데 가을 계룡산의 참맛을 즐긴다면 갑사 계곡에서 용문 폭포까지이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당연히 그 대가를 치러야겠죠. 계룡산의 가을을 제대로 느끼려면 용문폭포 여기까지 와야 합니다. 그래야 계룡산 품에 안겼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날이 어두울지라도 닭은 반드시 울 것이다. 구름이 가린다 할지라도 용은 하늘로 오를 것이다. 풍수지리를 알거나 정감록을 읽었다면 누구나 그 희망적인 구절에 매력을 느낀다고 한다.
시간이 되면 닭은 운다. 세상을 향하여 새벽을 알린다. 그래서 당신은 계룡산에 다시 들르고 싶을 것이다. 날은 신압으로 어두워지려 하고 땀도 가신 지 오래여서 다시 산허리를 타고 갑사로 내려가는 길에 눈은 한결같이 내리고 있다. 중학교 국어책에도 실렸던 이상보 선생의 수필 끄트머리인데요. 이 책을 다시 보니까 눈발이 펄펄 날리는 갑사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에 한번 다시 와보고 싶은데요. 가깝고 정겨운 이름 계룡산. 백제 마한시대 이래 충청인이 터를 잡았으니 아낌없이 내어주고 품어주는 어머니와 같은 계룡산은 충청 사람과 마을과 정신의 고향이다. 속 깊고 다감한 계룡산. 지금 우리에게 계룡산이 있다는 것은 그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 얼마나 다행하고 즐거운 일인가.